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일어난 후에 저는 마치 보름은 굶주린 사자처럼 어디 영상을 만들 거리가 없나 어슬렁어슬렁하며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비록 모양은 안 나긴 하지만 허기를 달래줄 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존 헤이먼이 휴스턴 그리고 다저스가 카를로스 코레아 영입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다저스는 프리먼이 애틀란타와 결별할 경우 프리먼을 영입할 수 있는 유력한 팀이다라고 한 팟캐스트 발언을 트루 블루 LA의 블레이크 해리스가 소개한 겁니다. 먼저 프리먼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하면 프리먼은 애틀란타, 양키스, 다저스 3파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틀란타가 골드슈미트와 세인트루이스가 맺은 5년 1억 3천만 달러와 사실상 같은 5년 1억 3,500만 달러를 프리먼에게 최종 제안으로 준 반면 프리먼은 6년 1억 8천만 달러를 요구함으로써 양측의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프리먼이 더 필요한 건 정규 시즌 마지막 날 팔꿈치 탈구 부상을 당한 먼시에게서 인대 손상까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프리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먼시가 풀타임 2루가 되어야 하고 이는 먼시에게 큰 수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내셔널리그가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고민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요. 때문에 다저스가 새로운 노사합의 전까지 큰돈을 쓰지 않고 기다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다저스는 왜 코레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코리 시거를 떠나보낸 다저스는 비록 1년 후 FA가 되지만 트레이 터너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아가 합류하게 되면 코레아 유격수, 터너 2루수, 먼시 1루수로 먼시의 부담을 덜어줄 내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 터너는 FA를 앞두고 유격수로 뛰기를 희망할 테지만 시미언이 2루수로 전환하고 대박이 난 것처럼 2루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준다면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시거를 못 잡은 다저스가 시거보다 더 비싸다는 코레아를 과연 영입할 수 있겠냐는 건데요. 여기서 유격수 빅5의 계약 상황을 보면 팬그래프 FA 계약 예측에서 코레아는 8년 2억 4천만 달러, 시거는 7년 1억 9,600만 달러, 스토리는 6년 1억 5천만 달러, 시미언은 4년 9,200만 달러, 바에스는 4년 8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시거는 텍사스와 10년 3억 2,500만 달러, 시미언은 텍사스와 7년 1억 7,500만 달러, 바에스는 디트로이트와 6년 1억 4천만 달러로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거는 팬그래프 예상보다 1억 2,900만 달러, 시미언은 팬그래프 예상보다 8,300만 달러, 바에스는 팬그래프 예상보다 6천만 달러 더 많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시거는 예상치의 1.66배, 시미언은 1.90배, 바에스는 1.75배가 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레아는 1.5배로만 잡아도 총액이 3억 6천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등장합니다. 저는 얼마 전 놀랍게도 디트로이트가 코레아와는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고 다른 선수들을 체크한 후 바에스와 계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코레아의 에이전트는 연락 온 팀이 휴스턴, 다저스, 양키스, 보스턴, 애틀란타 5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기록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7.2가 메이저리그 야수 1위에 해당되며 포스트 시즌에서 기록한 통산 18개의 홈런이 역대 7위이자 23개인 호세 알투베와 19개인 조지 스프링어에 이어 현역 3위에 해당될 정도로 큰 경기에 강하고 심지어 올해 골드글러브와 플래티넘 글러브까지 따냄으로써 5명의 유격수 중에서도 단연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코레아는 왜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ESPN의 버스터 올리는 코레아를 원하고 있는 팀들이 그의 허리 상태를 불안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장기 계약을 주저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계약을 하기 전에 선수의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또는 계약을 앞두고 실행한 신체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해 계약이 무산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의료 기록 열람은 구체적인 제안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코레아의 허리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프리드먼 사장은 특유의 전략을 쓸 수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계약 순위를 살펴보면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총액이 2억 2,500만 달러를 넘어가는 상위 18개 계약에 투수 계약은 3억 2,400만 달러인 게리 콜 계약,
2억 4,500만 달러인 스트라스버그 계약 2개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8개 계약 중 야수 계약이 16개, 투수 계약이 2개인 겁니다. 반면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3천만 달러 이상 상위 18개 계약 안에 투수 계약은 유일한 4천만 달러 계약인 맥스 슈어저와 3,600만 달러로 2위인 게리코를 포함해 스트라스버그, 벌랜더, 바우어, 그레인키 등 10개의 계약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총액은 야수가 더 많고 평균 연봉은 투수가 더 많은 이러한 일은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투수가 야수보다 부상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투수에게 장기 계약을 주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리드먼의 영입 전략이기도 한데요. 브라이스 하퍼가 지불료에 1억 달러가 포함된 그것도 30년 동안 나눠받아야 하는 워싱턴의 10년 3억 달러 제안을 거절하고 FA 시장에 나왔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12년 3억 1천만 달러, 필라델피아는 13년 3억 3천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이때 다저스는 보라스에게 3년 계약과 4년 계약 2개의 제안을 합니다. 3년 제안은 총액이 1억 3,500만 달러, 4년 제안은 총액이 1억 6,800만 달러였는데요. 3년을 선택하면 평균 연봉은 4,500만 달러, 4년을 선택하면 4,2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연평균 2,538만 달러인 필라델피아의 제안, 2,583만 달러인 샌프란시스코 제안과 비교하면 계약 규모는 절반 이하에 불과하지만 대신 천문학적인 연봉을 챙겨줄 테니 기간을 줄여 우리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거였습니다. 하퍼의 경우 3년 계약을 맺었다면 28세 시즌이 끝난 이번 겨울에, 4년 계약이었다면 29세 시즌 후인 내년 겨울에 FA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솔깃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하퍼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는 다저스가 2019년, 2020년, 2021년에 총력전을 벌인 후 하퍼와 시거를 포함한 FA들을 대거 내보낸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2020 시즌에 앞서 무키 배츠를 데려와 장기 계약을 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하퍼에게 거절을 당한 프리드먼은 이런 계약을 통해 투수를 영입하는데요. 시장가를 넘어서는 3,400만 달러 연봉을 주면서 3년 계약으로 끄는 트레버 바우어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코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의심돼 만족스러운 계약이 오지 못하면 결국 FA 제수를 해야 합니다. 코레아는 하퍼와 마차도보다 한 살 많은 26세 시즌이 끝나고 FA가 됐지만 이것도 대단히 일찍 FA가 된 거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 후 다시 나와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휴스턴과 다저스 딱 두 팀으로부터만 제안을 받았는데 다저스의 제안이 훨씬 좋다면 사인 훔치기 스캔들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대활약을 하는 것으로 그 스캔들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저스 유니폼까지 입었는데 갈 수 없는 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단기 계약이 들어왔을 경우 어차피 장기 계약을 줄 가능성이 없는 휴스턴에서 1년 또는 2년을 더 보내고 나오느니 다른 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코레아가 들어오게 되면 벨린저를 포함해 그동안 코레아와 대립각을 세운 다저스 선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경기 중에만 대립하지 경기가 아니면 놀라울 정도로 친하게 지냅니다. 과거 밤비노의 저주를 깨지 못했을 때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데릭 지터를 포함한 양키스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는 노마 가르시아 파라를 불평했던 이유입니다. 저는 우승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그동안 코레아와 다저스 간에 있었던 일은 적어도 구단과 선수 입장에서는 쉽게 풀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야구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저스 팬들이 받을 충격일 텐데요. 2004년 1월 NBA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홈구장에서 열린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에서 론 아테스트를 포함한 일부 인디애나 선수들이 관중 소요를 참지 못하고 관중석에 뛰어들어 주먹을 날린 폭력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NBA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저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게 됐는데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생각난 사건은 1981년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다저스 외야수 레지 스미스가 관중석에 뛰어들어 자이언츠 팬을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유가 더 재밌었던 건 사건이 일어나고 정확히 5개월 후 FA가 된 스미스가 자이언츠와 계약했고 1982년 자이언츠에서 대활약을 하면서 자이언츠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스미스는 1983년과 1984년에도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아니라 요미우리 자이언츠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버블 시대의 정점에 있었는데요. 요미우리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100만 달러 연봉과 자동차 세대를 레지 스미스에게 주게 됩니다. 스미스가 받은 100만 달러가 충격적이었던 건 1982년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 선수인 마이크 슈미트가 받은 연봉이 150만 달러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저스 팬들 역시도 처음에는 큰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당장 눈앞에서 대활약을 해준다면 과거는 과거의 일로 넘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보시는 다저스 팬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코레아가 정말로 다저스에 입단한다면 여러분은 코레아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코레아가 대활약으로 우승을 선물한다면 코레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 코레아 영입에 대한 다저네이션 투표는 찬성 24%, 반대 76%로 생각보다 찬성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내년 시즌 또 다른 꿀잼을 위해 코레아가 정말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위험한 생각도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